현숙 씨, 남편분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 민기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차갑게.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친정아버지 장례 이후로 계속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철저한 거짓말인지. 검은 리본이 달린 아버지의 영정사진.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골프장.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 그날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남편은 급한 거래처 미팅이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 다른 여자와.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판사에게 건넸다. 판사님, 이게 진실입니다.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정 아버지 장례식 날, 남편은 몰래 다른 여자와 골프를 쳤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인생은 내가 무너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여자가 어떻게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모든 것은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3일 전 새벽. 핸드폰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나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현수가. 친오빠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옆에서 자던 남편 민기가 뒤척였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기가 일어나 내 어깨를 잡았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되셨어? 돌아가셨대. 뭐? 민기의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졌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아니, 나만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현수가, 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네? 아니, 그게. 미안해. 당연히 가야지. 준비할게. 민기는 서둘러 옷장으로 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1시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민기는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은 깜깜했다. 아빠, 지난주에 통화했던 게 마지막이었다. 현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빠. 아빠는요? 나야 뭐. 그럭저럭. 근데 현수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집에 들러. 아빠가 줄 게 있어. 무슨데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주마. 중요한 거야. 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이 오기 전에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현수가. 엄마가 울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우리 아빠가. 엄마의 몸이 떨렸다.
나도 함께 울었다. 오빠가 다가왔다. 현수가 빈소 준비 다 됐어. 들어가자. 빈소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였다.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무릎이 꺾였다. 나는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편히 쉬세요. 그는 절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공허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분 탓이겠지. 오늘은 내가 예민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나는 상주로서 그들을 맞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다. 오후 2시쯤 민기가 다가왔다. 현수가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급한 전화가 왔어. 거래처에서. 일시간이면 돌아올게. 오늘은 아빠 장례식인데. 알아. 미안해.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아니면 계약이 날아가. 나는 민기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래, 일은 일이니까. 알겠어요. 빨리 다녀와요. 고마워. 금방 올게. 민기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갔다. 나는 다시 조문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정말 거래처 미팅일까?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빠 장례식이야. 딴 생각하지 말자. 그날 저녁 7시. 민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현수가, 매형은? 오빠가 물었다. 거래처 미팅이래요. 오늘? 장례식 날에?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급한 일이래요. 에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사위들은 그런가 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왔다. 아버지 회사 동료였다. 현숙 씨, 이거. 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제가 오늘 골프장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혹시 이분 매형 아니세요? 화면을 봤다. 심장이 멈췄다. 골프장. 골프 카트. 그 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민기. 그리고 젊은 여자. 둘은 웃고 있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이요. 오후 3시쯤. 오늘. 오후 3시. 민기가 거래처 미팅이라며 나간 시간. 혹시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돌려줬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현수가 괜찮아? 오빠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민기가 골프를 아빠 장례식 날에 다른 여자랑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민기가 들어왔다. 현수가 미안. 좀 늦었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아, 거래처 미팅. 말했잖아. 거래처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민기는 여전히 태연했다.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아빠 장례식인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갈까? 민기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길이 역겨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는 민기가 코를 골고 있었다.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거래처 미팅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기의 SNS를 확인했다. 최근 게시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올린 글.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위치 태그가 있었다. 골프장.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거짓말이었어. 거래처 미팅이 아니었다. 골프였다. 아빠 장례식 날. 내가 아빠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골프를 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민기가 깰까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발인 날이었다. 아버지를 화장터로 모시는 날. 나는 상복을 입고 영구차 뒤를 따라 걸었다. 민기도 함께 걸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현수가 괜찮아? 민기가 물었다. 네.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괜찮아요. 민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화장터에 도착했다. 아버지의 관이 들어갔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불이 켜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수가, 오빠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빠가 진짜 떠나는 거였다. 영원히. 2시간 후 아버지의 유골을 모셨다. 작은 항아리에 담긴 아버지. 이게 아빠의 전부란 말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기가 물을 가져다 줬다. 현수가 물 마셔. 고마워요. 나는 물을 받아 마셨다. 민기가 내 옆에 앉았다. 현수가 나한테 화났어? 아니요. 거짓말. 어제부터 나한테 말을 안 하잖아. 나는 민기를 봤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연기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민기 씨, 어제 정말 거래처 미팅이었어요? 민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렇게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 응, 맞아. 거래처 미팅이었어. 거래처요? 응. 우리 회사 마케팅 팀장이랑 같이 갔어. 중요한 계약건이었거든. 마케팅 팀장이요? 응. 최수진이라고. 알잖아. 내가 전에 얘기했던 최수진. 민기가 몇 번 언급했던 이름.
젊고 유능한 여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랑 골프장 갔어요? 민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골프장? 누가 그래? SNS에 위치 태그가 있던데요. 골프장. 아, 민기는 잠시 침묵했다. 현수가 오해야. 거래처가 골프를 좋아해서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제가 우리 아빠 장례식이었는데요. 알아.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이 계약 안 되면 내 실적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됐어요. 이해했어요. 현수가 이해했다니까요. 일이 중요하죠. 알아요. 나는 일어났다. 저 좀 쉴게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이해했다고? 무슨 이해를 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남편이 아빠 장례식 날 골프를 쳤는지, 왜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는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핸드폰을 꺼냈다. 민기의 SNS를 다시 확인했다. 최수진을 검색했다. 최수진 땡땡 마케팅 팀장. 프로필 사진을 봤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최근 게시물을 확인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어제 올린 글. 사진이 있었다. 골프장. 그리고 민기. 둘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를 모아야 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3일 후 시댁.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현수가 와봐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 댁에 갔다. 앉아라. 나는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냥 내 앞에 섰다. 현수가, 내 아버지 장례 끝났지? 네. 그래.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네. 민기한테 들었다. 내가 장례식 날 민기한테 화를 냈다며? 저는 내 아버지 장례식이면 어째? 민기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간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민기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니? 회사 일도 바쁜데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어머님, 저는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요즘 우울하다는 거. 아버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현수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알겠니? 네. 민기한테 잘해라. 그 사람 잃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빠도 저 구름처럼 멀리 가버렸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현숙 씨 맞으신가요? 저는 아버님의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변호사 사무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현숙 씨, 이게 아버님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네. 아버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다. 이건 현숙 씨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현수가 아빠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직접 말하지 못해서. 사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내가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든지. 민기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 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구나. 아빠는 늘 걱정했어. 내 딸이 행복한지.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 기억하지? 땡땡 유통. 작은 회사지만 30년간 키워온 곳이야. 그 회사 지분 30%를 너한테 준다. 이건 너의 것이야. 아무도 뺏을 수 없어.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현숙이 이제 너답게 살아라. 사랑한다, 딸아.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울고 있었다. 현숙 씨,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회사 지분은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 상당입니다. 500억이요? 네. 그리고 이건 오직 현숙 씨 명의입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다. 땡땡 유통 지분 30% 명의자 박현숙. 이건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현숙 씨의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아빠. 이게 아빠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를 지켜주기 위한. 현숙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아버님의 친구분이 맡기신 겁니다. 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기가 최수진과 함께 있는 사진. 하지만 이번엔 골프장이 아니었다. 호텔 로비였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6개월 전. 6개월 전. 아빠가 아직 건강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의 친구분이 조사하신 겁니다. 사위분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아버님은 현숙 씨가 직접 깨닫길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만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민기와 최수진. 손을 잡은 그들. 6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현숙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 10년. 나는 무엇을 한 거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시댁 식구들 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기에게 전화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그는 부인할 거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의심병 많은 여자로 만들 거야. 나는 안다. 민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말을 잘한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천재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좋은 거다.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나는 가방에서 아빠의 편지를 꺼냈다. 우리 현숙이, 이제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결혼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았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걸 그만뒀다. 민기가 원했다. 아내는 집에 있어야 해. 내가 돈 벌게. 나는 그 말을 따랐다.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박현숙이고 이제 500억의 주인이야.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땡땡 유통회사. 아빠의 회사 정보가 나왔다. 직원 수 10명. 연매출 200억. 작은 회사지만 탄탄한 회사였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의 30% 주주였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빠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복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나를 되찾고 싶어. 10년 동안 잃어버린 나를. 일주일 후 카페. 현숙 씨?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 단정한 인상.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아버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앉으세요. 이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현숙 씨,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현숙 씨를 꼭 도와드리라고요. 왜요? 아버님은 아셨습니다. 현숙 씨가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 하신다는 걸요. 그리고 사위분이 어떤 사람인지도요. 이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사립탐정 일을 합니다. 아버님 부탁으로 6개월 전부터 사위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진수는 파일을 펼쳤다. 박민기 씨는 최수진 씨와 1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습니다. 1년이요? 네.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호텔을 같이 드나들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호텔 로비, 주차장, 레스토랑, 민기와 최수진. 항상 함께였다. 그리고 이건 이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민기 씨는 최수진 씨에게 매달 5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명목은 비즈니스 컨설팅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유지 비용으로 보입니다. 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우리 집 통장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매달 500만 원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 그리고 현숙 씨,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민기 씨는 현숙 씨 명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 재산이요? 네. 아버님의 회사 지분 30%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수는 녹취록을 꺼냈다. 이건 2주 전
박민기 씨와 최수진 씨의 대화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기 목소리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실 거야. 그럼 현숙이한테 유산이 넘어가겠지. 최수진 목소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기 목소리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내 거야. 아니면 현숙이 명의로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게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최수진 목소리 현숙이가 동의할까? 민기 목소리 동의 안 하면 만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면서 법정 후견인 신청하면 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저게 내 남편의 목소리인가? 현숙 씨, 이게 전부입니다. 박민기 씨는 처음부터 현숙 씨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들어야 했다.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신 겁니다. 현숙 씨 명의로만 재산을 남기시고 양도 불가 조항을 넣으신 거죠. 아빠가, 네. 아버님은 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나는 울었다. 이진수는 조용히 기다려줬다. 한참 후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진수 씨, 네.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진수는 나를 똑바로 봤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니요? 네. 박민기 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현숙 씨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요? 일단 재산을 보호하세요. 회사 지분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요?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세요. 박민기 씨의 불륜, 횡령, 모든 것을요. 이진수는 명함을 건넸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이니까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이진수 사립탐정 진실을 찾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현숙 씨, 힘내세요. 이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카페를 나와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는지.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이제 저도 저를 지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거울을 봤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 모습.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였다. 박현숙, 너는 강한 사람이야. 아빠가 믿었던 사람이야. 이제 증명할 시간이야. 2주 후 집. 민기가 퇴근하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 한 통. 오늘 야근해. 먼저 자. 야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다. 민기가 들어왔다.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나를. 네. 민기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민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이요. 민기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나는 민기를 똑바로 봤다. 민기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나를 사랑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정말요? 응. 왜 이런 질문을 해? 그럼 최수진 씨는 뭐예요?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최수진 씨요.
우리 회사 마케팅 팀장.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빠 장례식 날 그 사람이랑 골프 쳤잖아요. 민기는 잠시 침묵했다. 현수가, 그건 오해야. 오해요? 응. 진짜 거래처 미팅이었어. 최수진은 그냥 동료고. 호텔은요? 뭐?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호텔 로비에 민기와 최수진. 이것도 거래처 미팅이에요? 민기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가 진정해. 이건 1년이래요. 1년 동안 그 여자랑 만났다면서요? 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보냈죠? 우리 집 통장에서. 누가 그래? 증거 다 있어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계좌 이체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녹취록, 모든 것. 민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현수가, 인정해요. 그 여자랑 바람 피웠다고. 침묵이 흘렀다. 민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오래 속였어요? 1년.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민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현수가, 솔직히 말할게. 뭐요? 나는 내가 지겨웠어. 그 말에 숨이 멎었다. 10년 동안 똑같은 생활. 아침에 밥하고 청소하고 시댁 갔다 오고. 넌 그것밖에 없었어. 그게 내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재미없었어. 넌 나한테 자극이 없었어. 민기는 일어섰다. 최수진은 달라. 젊고 일도 잘하고 나랑 대화가 통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응. 나는 민기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그리고 현수가 하나만 더 말할게. 민기는 나를 내려다봤다. 내 아버지 유산. 그거 나한테 줘. 뭐라고요? 땡땡 유통 지분 30%. 그거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반은 받을 권리 있어.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민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처음부터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내 아버지가 사업 잘하신다는 거 알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지. 못된 인간. 뭐라고? 나는 일어섰다. 당신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현수가 이혼하자. 네. 우리 이혼해. 더 이상 의미 없잖아. 그리고 재산 분할 50대 50으로 하고. 민기는 태연했다.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조만간 소송 들어갈 거야. 좋아요. 응. 이혼하죠. 근데 재산 분할은 없어요. 뭐? 나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우리 아빠가 남긴 재산은 양도 불가해요. 법적으로 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민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뒤에서 민기가 소리쳤다. 현수가, 문 열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빠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한 개월 후 법원. 이혼 조정 기일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현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합니다. 네. 조정실에 들어갔다. 민기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그리고 최수진. 저 여자는 왜 있어요? 내 변호사가 물었다. 민기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네. 박현숙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최수진을 봤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다. 앉으세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이혼 사유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민기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저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현숙 씨는 친정아버지 사망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최수진 씨의 증언입니다. 최수진이 일어났다. 저는 박현숙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숙 씨는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당신이 내 남편을 뺏어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현숙 씨, 진정하세요. 내 변호사가 나를 진정시켰다. 민기의 변호사가 계속했다. 그리고 박현숙 씨는 최근 남편의 통장을 무단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요? 부부인데요? 법적으로 각자의 통장은 개인 재산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박현숙 씨 사실인가요?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것도 정신 불안의 증거입니다. 민기의 변호사가 덧붙였다. 의처증 증상이죠. 의처증이요? 네. 박현숙 씨는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하고 통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질환의 증거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신질환자라고? 바람 피운 사람은 저 인간인데? 그리고 저희는 박현숙 씨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 후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법정 후견인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봤다. 박민기 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자는 건가요? 네.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민기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조정위원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박현숙 씨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박민기 씨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 있나요? 네. 내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호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다. 이건 확실히 불륜의 증거네요. 민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박민기 씨 측에서 제기한 정신 감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님,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박현숙 씨,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을 받으세요. 그 결과를 보고 재산 분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무너졌다. 이럴 수가. 내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정이 끝나고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현숙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쪽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정신 감정에서 정상 판정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박민기 씨의 불륜을 더 확실히 입증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현수가, 너 정신병원 간다며? 네. 민기한테 들었어. 내가 정신 감정 받는다고.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원래 좀 이상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그리고 손주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정신병자가 애를 키울 순 없잖아. 어머님, 이혼할 때 양육권도 포기해. 알겠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8살 아들 준호.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이진수에게 전화했다. 이진수 씨,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빼앗기려고 해요.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준비한 게 아직 많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빠,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2주 후 법정. 이혼 재판 날이었다. 나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받았다. 정상. 의사는 내가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현숙 씨,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박민기 대 박현숙 이혼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민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저희는 박현숙 씨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판사가 물었다. 그건 일시적인 안정 상태일 뿐입니다. 증거 있나요? 민기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이 사건의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무엇인가요? 박민기 씨의 불륜과 재산 탈취 음모입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켰다.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민기와 최수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이건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입니다. 총 47회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총 이체 금액 6천만 원. 박민기 씨는 가정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최수진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민기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건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업무상 비용이요? 내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녹취록이 배포됐다. 민기와 최수진의 대화.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실 거야. 그럼 현숙이한테 유산이 넘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내 거야. 아니면 현숙이 명의로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게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민기를 봤다. 박민기 씨,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건, 대답하세요. 민기는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법정 문이 열렸다. 최수진이 들어왔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녀를 봤다. 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최수진입니다. 박민기 씨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민기가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최수진은 증인석에 섰다. 저는 박민기 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한 건 저가 아니라 부인의 재산이었다는 걸요. 최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박민기 씨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겠다고. 그리고 처가 재산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 거라고요. 계속하세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는 걸요. 뭐라고요? 민기의 얼굴이 굳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요. 최수진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게 증거입니다. 박민기 씨가 저 말고 다른 여성 2명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요.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이건 충격적이네요. 민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수진아, 너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했냐고요? 최수진이 그를 봤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저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리고 박현숙 씨한테도 미안합니다. 최수진이 나를 봤다. 제가 당신 남편을 빼앗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이 남자한테 속았어요. 나는 최수진을 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박민기 씨, 당신은 배우자를 배신했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은 0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박현숙 씨에게 있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또한 박민기 씨는 가정생활비 횡령죄로 형사 고발됩니다. 민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이었다. 민기 씨.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현수가.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나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숙 씨. 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봤다. 미워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최수진은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요. 나는 최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법원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아빠,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6개월 후.
나는 땡땡 유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대표이사 자리, 아빠가 평생 앉았던 자리, 이제 내 자리였다. 현숙 사장님, 다음 안건은 장례문화재단 설립건입니다. 이사가 말했다. 네, 진행하세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박철수 기념 장례문화재단. 아빠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산은요? 회사 수익의 5%를 매년 기부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아빠의 사진이 걸린 방으로 갔다. 검은 리본은 이제 없었다. 대신 밝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제가 아빠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반장이래요. 아들 준호. 이혼 후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민기는요? 잘 모르겠어요. 소식 들리지 않아요. 사실 알고 있었다. 민기는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 교도소에 있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빠. 나는 아빠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다. 이진수였다. 네, 이진수 씨. 현숙 씨, 오늘 재단 개소식 준비 다 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코트를 입었다. 아빠 사진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다녀올게요, 아빠. 장례문화재단 개소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 관계자들, 시민들. 나는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기념 장례문화재단 이사장 박현숙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했습니다. 나는 준비한 원고를 봤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저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존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하게 떠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돕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제 아버지처럼 존엄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다.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가 다가왔다. 현숙 씨,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는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현숙 씨가 강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가 뛰어왔다. 엄마,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 응. 엄마 멋있었어요. 준호가 나를 안았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준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뭐? 엄마는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미 최고예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아들. 그날 밤 나는 아빠 사진 앞에 앉았다. 검은 리본 대신 이제는 밝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아빠, 오늘 재단 개소했어요.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그리고 다들 아빠를 기억해줬어요. 나는 아빠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민기한테 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제 인생을 지켜줘서. 나는 창밖을 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저게 아빠인가? 나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1년 후,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숙 이사장님, 오늘 감사 편지가 또 왔어요. 직원이 편지를 건넸다. 읽어봐요. 이사장님께 저희 어머니 장례를 무료로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는데 재단 덕분에 어머니를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게 아빠가 원하셨던 거예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엄마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우리 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발표했는데 저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 응.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래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나는 아들을 안았다. 준호야, 넌 내가 되면 돼. 엄마처럼이 아니라 너답게. 네. 그날 저녁 나는 또 아빠 사진 앞에 앉았다. 이제는 매일의 습관이 되었다.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재단도 잘 되고 있고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나는 국화를 새로 꽂았다. 아빠, 제가 약속한 거 지키고 있죠?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존엄을 가르쳐 주셔서. 핸드폰이 울렸다. 이진수였다. 현숙 씨, 다음 주에 또 개소식 있어요. 두 번째 지점이요. 정말요? 네. 부산에 지점 열어요. 현숙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고마워요, 이진수 씨. 제가 고맙죠. 현숙 씨가 이렇게 훌륭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보람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1년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박현숙이었다. 한 사람의 여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이사장.
이게 나야.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같이 자도 돼요? 그래, 들어와. 준호는 내 옆에 누웠다. 엄마, 오늘 꿈 꿨어요. 무슨 꿈? 할아버지 꿈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저한테 손 흔들었어요. 나는 준호를 안았다. 그래. 할아버지가 준호 보고 싶으셨나 봐. 응.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데? 뭐래? 잘하고 있다고. 엄마랑 준호 둘 다 잘하고 있대요. 눈물이 났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엄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정말 잘하고 있어. 준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봤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의 아빠가 됐어요. 준호한테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준호를 지켜줄게요. 창밖을 봤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아빠. 나는 그 별을 향해 속삭였다. 제가 마침내 알았어요. 복수가 끝났을 때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아빠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딸아. 잘했어. 나는 눈을 감았다. 평온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복수는 미움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무너지고 나면 진실이 보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복수는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그 영원한 사랑이.